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통배정공학 23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따지자면 13장이 되겠죠. 13장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78회 3교시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분산 손실계수를 정의하고 부하율과 손실계수와의 관계를 비교 설명한 후에 아래 그림과 같이 부하가 송전단에서 말단 부하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부하 분포를 갖는 배전선로의 분산 손실계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명확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분산 손실계수하고 또 손실계수하고는 어떻게 돼요? 개념이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실계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설정된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손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고, 분산 손실계수는 어떤 관점이라고 했습니까? 예, 부하에 분산화되어 있는,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분산화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분산 손실계수를 정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과 이것이 연관이 되어야만 뭐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출제하신 분은 이것과 이것을 크게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지간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면, 자,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를 비교 설명을 해라. 이런 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전단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부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하 분산율, 그 다음에 부하 분산에 따른 손실 계수, 이런 것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변압기의 실제 효율 및 규약 효율에 대해서 정의하고 최대 효율 조건을 설명하시오. 이것은 제가 질의응답 때 한번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했던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부등률과 수용률이 배전계통의 설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게 배전계통이라고 하지 않아도 부등률은 송전계통에서는 따지는 어떤 그런 팩터가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률과 수용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예, 부하율이죠. 예, 부하율.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어서 문제 4번은 뭐냐면 95회 1교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76%의 부하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하율의 정의, 그 다음에 부하율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도 10점짜리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개념에 의한 이런 향상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전 계통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씩을 외운다고 해서, 문장을 외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좋은 내용이고요. 문제 5번은 자,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율,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렇죠? 이건 누차 얘기를 드렸죠. 이 전압 강하율은 뭡니까? 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압 드롭이 얼마만큼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주로 따져야 되냐면 송전단 쪽에서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100을 주면 받는 곳이 97을 받는다고 하면, 받는 곳이 100을 받고 싶다. 그럼 내가 얼마를 더 줘야 돼요? 103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을 따져줘야 되는 것이 전압 강하율이다, 이런 말이고. 자, 이제 100을 받았어요. 100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뿌려줄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변전단, 즉 부하단에서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가 없을 때에 전압이 얼마만큼 널뛰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문제 6번, 배전선로에서 송전거리를 4배까지 늘리고자 할 경우에 전압은 몇 배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을 간단하게 좀 먼저 보겠습니다. 부등률과 수용률이다, 이런 말이죠. 부등률과 수용률.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이 수용률하고 그 다음에 부하율, 이렇게 이거를 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용률은 뭐예요? 설계할 때 설계 팩터입니다. 그러죠?
설계 팩터고, 부하율은 뭐예요?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설정된 기간 동안에, 그죠? 설정된 기간 동안에 이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어떤 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변압기 용량 선정을 할 때는 부하율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이거는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부하에서 수용률을 따진다.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수용률은 뭐예요? 항상 설계할 당시에 적용한 하나의 팩터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용률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부등, 같지 않을 확률 이런 거죠. 같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서로 다를 확률이 얼마만큼 커지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A동, 그죠? A동이고 얘는 B동이다. 그러면 A동에서 이 부하를 사용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1시부터 12시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동은 12시서부터 24시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12시까지 부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변압기 용량이 100이고 이때 변압기 용량이 100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같을 확률이 거의 없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공급해줘야 될 이 변압기 용량은 얼마 선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혀 시간이 다르니까 그냥 100만 주면 되죠. 그래서 12시까지는 여기서 100을 주고 또 그 이후에 24시까지는 또 여기서 100을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에 대한 팩터구나.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A동에서의 최대 전력이 100이고 B동에서의 최대 전력이 100이지만 어떻게 돼? 100만 주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A동과 B동 변압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어떻게 해요? 스텝업 되어 있는, 그죠? 한 단계 위의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이 변압기 용량을 결국 얘도 결국 최대 용량인데 이 두 개를 합성한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돼요? 각각 A동, B동, 그죠? 각각 최대 전력의 합, 그죠? 최대 전력의 합. 이것을 나눠준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부등률이다. 이런 말이죠. 부등률. 그러니까 이 부등률은 계통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부등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나눠줘야 되는 변압기 용량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은 이 변압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변압기는 부등률이 크면 클수록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등률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등률이 이제 2가 되겠죠. 네, 부등률이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률은 당연히 설계 때 반영하는 팩터로서 일반적인 부하에서 고려할 건 아니고 어디서 고려하겠습니까? 한전에서 주로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154로 수전을 하는 부하가 있다 그러면 154로 수전해서 또 투토나인으로 또 강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대규모 부하단에서는 당연히 그 자체에서도 부등률을 고려를 해서 154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스텝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계통에서는 부등률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투스텝, 그다음 3스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부등률이 필요한 것이다. 그 정도 아시면 다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부등률, 수용률, 그 다음에 부하율을 간단히 봤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등률에 대해서만 제가 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잘 서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